(2022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식사를 금방 마치고 어머님 양치질 해드리고 금방 이제 끝났네요. 어머님은 이렇게 아침에는 바로 식사하시고 양치질 끝나면 저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주무시는 게 아니라 좀 가면 상태예요. 가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시끄럽지 않고 방 밖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상 유튜브 틀어놨어요. 그제 봄비가 내려가지고 온도 습도가 아주 쾌적한 그런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네요. 저희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해서 좀 잔소리 좀 하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주지하시다시피 제 어머님은 고열로 인해서 약 한 40일간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뇌가 많이 손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치매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치매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고열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40여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저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뇌에 약간 피가 고여 있어 가지고 그걸 빼냈어요. 그래서 혼수는 깨어났고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어서 병원서 지금 저희 집으로 모셔온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 요양을 마음먹었죠. 생업을 포기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마 이미 돌아가셨겠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면. 근데 이제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24시간 가족 요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 요양 시작할 때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무대뽀로 했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생겼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취지는 가족 요양하시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 망설이는 분들, 혹은 하고 계시더라도 그냥 아들이니까 부모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잔소리는 목이 좀 칼칼하네요. 당연한 건데요. 부모 자식 간에 의무감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24시간 가족 요양한다.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면 조금 더 정신적으로 편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족요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생업 포기를 하고 가족요양함으로 인해서 마누라하고 혹은 남편하고 혹은 자식들하고 혹은 형제 자매들하고 더 나아서 내 자신과 심한 마찰과 갈등을 빚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확고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침, 저녁, 점심, 밤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런 갈등으로부터의 본인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 어르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다소나마 처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처방이 내려져야만이 자기가 가족 요양할 어떤 그 진폭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해집니다. 요양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무작정 가족이니까 이렇게 덤벼든다면 정말이지 어두운 터널을 끝도 없이 걸어가는 그런 외로움과 적막감과 공포감에 아마 사로잡혀 가지고 정확한 가족 요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 1, 2, 3, 4번이 다 나가셨고 금이 가셨고 심한 골다공증 환자고 외부 바이러스 감염에 약간 취약하고,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이는데 사용하지는 못하시고, 물론 그러니까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은 물론 안 되죠. 혼자 못하시죠. 그런 상태고 치매와 우울증이 있으시고 또 자식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으시고 종교 불교 신자시고 저렇게 육상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손지들과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엄청 좋아라 하십니다. 이것이 제 어머님의 현재 육체적 정신적 판단입니다. 이것을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는 이런 어머님과 유사한 분을 가족요양하신 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니 이렇게 부모님께서 다른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은 또 별도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외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죠. 그래서 제 자신이 물론 청결해야 하겠고 제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청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도 청결해야 돼요. 손발은 기본이고요. 양치질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저귀는 원칙적으로 하루 1회 하루 하나를 갈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변량이 많거나 혹은 변이 묻어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입니다. 이 요도 감염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저귀 관리는 제가 좀 세심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하고 염분 관리인데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틀니를 많이 하시죠. 틀니를 하시면 치약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기나 김치를 별로 안 드세요. 그래서 염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화장실을 가기를 무척이나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별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별로 안 드십니다. 그래서 식사량과 물량을 생각보다 많이 드린다 하게끔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가족요양 초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다소 묵게 하죠. 묵게.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못 드세요. 그래서 수분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아침에는 무조건 미음입니다. 점심은 밥을 조금 드리는데 그것도 국으로 말아서 드리죠. 으깨서.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국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씹어서 삼켜야만이 위가 건강한데, 씹어서 삼키지 않고 이렇게 미음만 계속 드신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밥을 간혹 드려요. 밥을 조금 드리는데, 그마저도 조금 드린데, 식사를 밥으로 하신 경우는 굉장히 어머님께서 컨디션이 좋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미음을 하고, 점심과 저녁은 때에 따라서는 밥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물을 안 드리고 오이를 드렸어요. 오이는 어차피 70~80%가 수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이를 팩으로 사놔요. 이게 지금 상온에서 보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저 우유를 한 번 살 때 3박스 정도 사요. 좀 저렴하더라고요. 한 박스, 2박스, 3박스부터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3박스를 사가지고 하루에 3개, 매 끼당 1개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일절 안 드립니다. 저걸로 드려요. 저걸 하나를 다 드시고 나서 매 끼당 추가로 물을 원하시면 그때는 제가 물을 드려요. 저거 다 안 드시면 물을 안 드립니다. 저걸로 해서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기를 무척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원래 밤 9시 넘어서는 수분을 안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드려요. 틈나는 대로 드립니다. 밤에도 저 어머님께서 지금요 소변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시로 보세요. 그럼 저는 항상 한 모금이라도 드립니다. 자고로 무조건 수분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수분을 좀 많이 들이시라고 권장 드리고 싶고, 앞서서 식사는 저는 전쟁이죠. 전쟁. 근데 아침에 우유에다가 물감자, 우유하고 물감자하고 계란 반숙을 섞어서 드리면 지금까지는 잘 드신 편입니다. 앞으로 어쩌라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어찌 보면 어머님께서 그걸로 지금 생명을 유지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아침밥은 거의 못 드시는데 계란을 반숙한 다음에 거기에 물감자를 애기 주먹만한 것 하나를 거기다 섞어서 비비죠. 그 다음에 오일을 탑니다. 일반 아까 말한 폐 우유를 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산양류 프로틴이거든요. 산양류 프로틴, 이것을
저는 한 반 수저나 한 수저 정도 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아침을 드리고, 점심 저녁은 밥하고 국이나 찌개를 들여서 한 반 공기 이상을 꼭 드립니다. 매 끼당 반 공기 이상을 드시도록 합니다. 그게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1시간 반 이상은 전 식사를 안 드려요. 다음 끼로 넘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반 공기 이하로 드시는 것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되면은 저는 그때는 영양주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2번 있었어요. 3년 동안 2번. 참고하세요. 제 어머님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 공기 이하로 드시는 것이 하루 내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되면은, 세 끼 다 반 공기 이하로 드시는 것이 하루 이상이 되면은 저는 영양주사를 마쳤어요. 비싸죠. 근데 그런 것이 3년 동안 2번 쳤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엄청 식사를 잘한 것이죠. 근데 그게 반 공기를 드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천천히 드린 거죠. 어르신들은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같이 물은 우유로 드리고, 그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밥 조금 드리고, 우유를 5개에서 드리고, 밥 조금 드리고, 우유를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그걸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의외로 고구마가 좀 달짝지근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대로 좀 드세요. 근데 점심하고 저녁은 밥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거짐다 밥알을 다 뱉어버리시더라고요. 귤도 못 삼키시고 뱉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귤을 가위로 잘게 썰어 가지고 드시면 단물 빨아먹고 다 뱉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사를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식사를 반 공기 정도 드리고 과일을 좀 드시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과일을 귤, 사과, 배, 지금 겨울이니까요. 귤, 사과, 배, 이 정도는 항상 비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분 관리를 그렇게 하고요. 염분 관리는 김치를 잘게 썰죠. 잘게 썰어가지고 어머니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김치 국물을 저는 많이 드립니다. 김치 국물은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모르겠어요. 한 3끼 해서 한 1200칼로리, 1500칼로리는 넘지 못하고 1200칼로리 정도에서 드시고, 평균 그렇게 드시고 계시고, 동생들이 가끔 좀 외부에서 택배로 특식을 좀 사줘요.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지금 부담됩니다만은, 뭐 팥죽이라든가 뭐 떡국이라든가 뭐 기타 뭐 많이 주죠. 근데 거짐다 어머님이 그걸 못 드세요. 그걸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엄청나게 가위질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위질을 엄청 해야 됩니다. 손이 아프도록 해야 돼요. 수백 번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떡국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는 떡국을 다 잘게 썰어야 돼요. 거짐, 정말이지 뭐 가루다 될 정도로 가위로 썰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떡국은 떡국보다도 그 떡국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그 물 있죠. 뭐 고기 국물, 멸치 국물, 김 국물, 이 국물을 저는 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해요. 아울러서 뭐 그 잘게 썰은 떡국도 드시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3년을 버텨왔네요.
수분 관리를 잘 하시고, 수분은 가급적이면 우유로 드시고, 식사는 너무 급히 하려 하지 마시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느긋하니 들이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니? 어쩝니까? 저분들 생리 구조가 빨리 식도하고 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천천히 씻고 천천히 삼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고, 얼른 이렇게 식사하시고 뭐 하려고 하시면 사고 납니다. 저는 사고 한 2번 있었어요. 살에 들려 가지고 큰 사고 날 뻔 봤습니다. 천천히 들이시고 수시로 우유를 들이시면 그래도 식사는 반 공기 이상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무난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족 요양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혹은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부모님 식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 몇 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